북한 외무성 간부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전직 당국자와 비공식 접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본의 외무성 간부와도 만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스위스에서 만난 세 사람 보겠습니다. 북한의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고요. 일본의 아시아 대양주국 참사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강일,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인 것 같은데 최강일 어떤 인물이길래 지금 스위스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자를 만난 겁니까? 최강일은 이제 군축 평화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고, 물론 그것은 이제 외교관들을 교육시키는 곳이기도 한데, 군축 전문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저 친구가 파견됐다는 것은 노동당 외교담당 부위원장 이수용이 판단이겠지만 김정은의 제가가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어떤 항목들을 미국과 협상하고 뭐 딜하고 이런 안을 가지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북한이 결국 핵무기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가 바로 대미 외교용이다. 그렇죠. 첫째는 급하면 대남 적화용이다. 네. 세 번째 여차하면 대중 협박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북한이 지난번에는 이제 최선희 국장을 시켜서 또 계속 미국과 대화를 접촉하고 네. 지금은 또 저래 최강일이 군축 전문가가 나선 거 보면은 뭔가 미국과 딜을 원하고 있다. 이런 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강일이라는 사람 이 급을 보면은 그렇게 높은 급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로 미국과 일본 이렇게 물밑 접촉을 할 만한 그 정도의 급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직 에반스 리비오는 전직이면서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2급 정도 됐죠. 네. 2급 정도 됐고 부국장이니까 저거는 한 3급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부국장급이기 때문에 네. 현재 미국이 제일 직급이 높습니다. 전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북한과 일본은 현직이니까 뭐 그래도 좀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셋이 뭐 적당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아까 안창일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에반스 리비어는 2005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한국에서 네. 대리대사를 지냈습니다. 부대사죠, 부대. 네네. 그래서 그때 정부 바뀌고 할 때 대사가 아직 이번에 빅터 차가 오기 전에 대리대사가 하듯이 대리대사까지 한 부대사 출신이 한국을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상당히 관련을 많이 하신 분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들 해석하고 10월 10일 날 뭐 할까 9월 9일 날 뭐 할까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하는데 중국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중국이 수폭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아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해 보면서 쭉 버티면서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고난의 행군에 해당되는 어떤 뭐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받아낸 게 핑퐁 외교로 미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지금 똑같이 북한이 바라는 건 그런 건데 그때 중국이 뭘 하는가 하면 핵을 만들어 놓고 나서 미국과 소련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군축을 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네. 바로 그런 군축 얘기를 하고 싶은 회담이 열리니까 반반반민 국제회의거든요. 여기에 공무원을 내보내서 보낸 거고 미국은 전직 지금 학자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하고 군축, 우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네. 대신에 우리를 보장해다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요만한 구멍을 뚫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 간부가 미국과 일본의 전현직 간부를 만났다. 글쎄요, 대화를 뭔가 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내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또 여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직접 대화에 매우 관심이 있다. 미국과 대화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미국이 대화하기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약간 미국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차관은 정말 뭐 밥그릇이 짧은가 봐요. 네. 그럴 때는 정말 황당합니다. 네. 북한이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원했던 건 1974년도부터 대미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네. 대화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죠, 결과적으로. 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접 대화에 관심이 있다? 당연히 관심이 있죠. 네.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내보내겠다는 기본 목표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를 보여야 된다는 입장인데 당연히 뭐 북한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폐기 의사를 보여라 하는 게 바로 전제이기 때문에 네. 대화가 좀 안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김종봉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직접 미국과를 대화를 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북한의 이제 일관된 주장은 우리가 지금 도대체 핵실험 지금 6번밖에 안 했다. 미국 당신네는 1000번이 넘게 하지 않았느냐. 네. 지구상에서 2000번 이상이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절반 이상을 미국이 했고,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약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실험하는 걸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느냐. 뭔가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우리 핵무기도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순진하게 나오지만 사실 그 뒷배경에는 이자 그와 같은 미군 철수라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또 미국이나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그러면 개혁 개방을 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체제가 안정되는데 굳이 왜 핵무기를 가지고 인류 평화를 위협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저것은 사실 접촉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금 문제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도 북핵이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 1,5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핵이 자국의 안보에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9%나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러시아 국민들도 40%에 달하거든요. 지난번에 북한이 그 ICBM 실험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4월달에. 그때 북한이 뭘 했습니까? 이제 자기들은 지구상의 어디에도 그렇죠.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EU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한 40% 정도가 자기 안보에 이렇게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러시아 외무차관이 얘기한 거는요. 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은 결코 지금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네. 근데 이거는 미국하고 한국을 약올리는 이야기예요. 아, 꽃놀이 패거든요. 네. 우선 적끼리 싸우게 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북한이 말하는 거는 핑퐁 외교를 통해서 핵 개발 이후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했잖아요. 북한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련은 좋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해서 국력을 다 소비하고 한국도 다 소비해라. 약한 나라가 되라 하면서 슬슬 약을 올리는 거거든요. 러시아 국민들의 본심은 저게 맞습니다. 여론조사.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금까지 나왔던 결의안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말고 더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중국을 향한 압박인가요? 네, 그렇게도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에 있는 그 12개 대형은행에 대해서 BDA 같은 그 제재를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중국의 석유 기업이 북한과 거래하는 석유 기업을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재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재안에 비해서는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아주 작은 그 걸음에 불과하다. 네.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